안녕하세요. 무사히 북투어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3회에 걸쳐 스웨덴이라는 나라를 둘러보고 필요하다면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웨덴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바로 생각나는 것은 말갈량이 삐삐? 맘마미아와 댄싱퀸으로 유명한 4인조 그룹 아바?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자동차 회사 볼보, 뭐 이 정도겠죠? 조금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부러워하는 복지의 선진국가 정도일 것입니다. 스웨덴은 어떻게 원하는 삶을 사는가 라는 이 책은 스웨덴 대사관에서 4년간 한국 주재 대사관을 지낸 라르스 다니엘손과 30년간 스웨덴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현정 님이 함께 만든 책입니다. 관련 주제에 대해 스웨덴 사람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꾸밈없이 들려주고 두 분의 저자가 문답 형식으로 꾸며져 있어서 좀 더 부드럽게 책에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스웨덴인들의 삶의 철학과 보편적 삶을 들여다볼 생각인데요. 오늘의 에피소드는 그들의 삶을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잘 표현해준 라곰과 피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먼저 외교부에서 일하는 샬롯타님과 인터뷰한 내용을 요약하여 들려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스웨덴다움은 자연에 대한 사랑과 전통적인 방식으로 축제를 즐기려는 강한 욕구입니다. 스웨덴은 아직도 전원적인 색채가 강한 나라예요. 종교적 믿음에 대한 대안으로서 자연과의 관계를 정신적인 차원으로까지 발전시켰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일을 할 때는 열심히 하지만 재충전을 위한 자유시간을 최대한 누리려고 합니다. 흔히들 라곰이라는 단어가 스웨덴의 사람들을 잘 나타낸다고 말하죠. 이어서 박현정님과 라르스 다니엘손 전 스웨덴 대사의 문답도 들어보시죠. 스웨덴으로 출장을 가면 참석하는 회의마다 커피와 과일, 쿠키를 대접해줘서 한국에서 온 손님을 이렇게도 환대해주는구나 감동을 받았죠. 그런데 스웨덴식 커피 브레이크, 피카 시간이었더군요. 네, 커피와 다과를 함께 즐기는 것은 스웨덴의 오래된 전통입니다. 이른 아침 일어나 젖소에서 우유를 짜야 했던 일꾼들이 일을 마치는 오전 8시경에 농가에 모여 커피와 약간의 단 것을 함께 먹던 시골 풍습에서 시작된 것이지요. 이 전통이 현재는 모든 직장으로 확산되어 오전 10시경이나 오후 3시경 하루에 한 번 정도 모든 직원이 커피와 케이크를 함께 나누기 위해 모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직원들이 순서를 정해 케이크를 만들거나 과자를 구워오는데요. 피카를 준비하는데 남성과 여성의 구분은 없습니다.
피카는 사회적 결속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업무가 아닌 휴식이기 때문에 피카 시간에는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보다는 최근 본 영화나 얼마 전에 산 좋은 물건 등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눕니다. 대부분의 스웨덴 조직의 인사부서는 직장 내 사교적 분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피카를 적극 권장합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뭔가를 먹을 때 그릇에 놓인 마지막 조각을 먹는 것을 꺼리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한국에서도 마지막 남은 음식을 선뜻 집어먹지 않는 편인데 스웨덴 사람들이 좀 더 민감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먹지 않는 이 풍습 역시 가난한 농업국가였던 시절에서 유래해요. 접시를 완전히 비우면 식사를 준비한 주인은 음식이 충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을 염려하는 것이지요. 이런 문화와 연관된 단어가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고 적당한이라는 의미의 라곰인데요. 라곰은 피카만큼이나 스웨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곰은 평등에 대한 집착과 관련이 있기도 하고 스웨덴 사회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루터교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감정을 강렬하게 표출하는 사람들을 불편해하고 거부감을 가지거든요. 스웨덴 사람들에게 라곰은 어떤 상황에서든 옳은 행동을 분별할 수 있는 지적인 행동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라곰은 스웨덴 단어이지만 북유럽의 유사한 개념인 얀테의 법칙이 있죠. 라곰의 문화는 스웨덴뿐만 아니라 루터교가 확장되었던 다른 북유럽 국가들에도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스웨덴과 북유럽 사람들이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놀림을 받기도 했죠. 얀테의 법칙은 가상의 규범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특별하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며 10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얀테의 법칙 10계명을 소개합니다.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남들만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남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남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자신하지 마라. 당신이 남들보다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남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남들보다 무언가를 더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남들을 비웃지 마라.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남들에게 무언가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라곰과 피카, 그리고 얀테의 법칙을 보면 그들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여유롭고 겸손하며 혼자만의 부귀영화보다는 주변과 함께 가야 한다는 가치관이 몸에 배어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이 남녀 평등에 대한 모범적인 국가로 만들었고 이민자들에 대한 관대한 모습을 통해 오히려 기회를 만들어가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성원들 간의 간격이 지극히 좁혀진 몇 안 되는 나라 스웨덴. 그러하기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자 나라이면서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80%가 넘어가는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합니다.
그들은 개인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책에서는 언급하는데요. 제가 보기엔 관심이 없다기보단 배려하는 마음이 강하기에 서로의 사생활에 대해 간섭을 줄이면서 그들만의 사생활을 존중해주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요즘에 우리네처럼 동지 아니면 적이라는 느낌으로 살고 나 혼자만 잘 되어야 하고 늘 남들과 나를 비교해서 행복하고 불행한지를 확인하면서 살아가고 일부이기는 하겠지만 나를 위해 주변을 짓밟으려 하는 모습과는 사뭇 다르기에 스웨덴인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차분히 둘러보고 뼛속 깊숙이 배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우리도 분명 훌륭한 철학과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잊어버리거나 버려버리곤 하는 듯 합니다. 빨리빨리도 좋고 새로운 것에 대해 남들에게 뒤처질세라 부지런히 달려가는 것도 좋지만 주변을 돌아보면서 삶의 속도를 조절하고 좋은 가치관과 전통을 만들어가며 동시에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먼저일 듯 싶네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